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 가문의 영광 전영록 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즐겁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지없이 전영록 씨의 가문에 대해서 저희가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아버님이시죠? 배우 황해 씨에 대한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가 황대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배우 황해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그 사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이 놓아져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남아 있는 이분이 그 고 황해 씨입니다. 유명한 배우였죠. 자, 그러면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유, 임진, 병호, 무술 이렇게 돼 있죠. 자, 본명은 전홍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해는 이제 예명이고 전홍구가 원래 이제 본명이죠. 1921년 3월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나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일제 말에 만주와 텐진을 순회하는 프로파간다 악극당 신태양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조선 독립군 후 정보원으로서 일본군 부대 위문 공연이 끝나고서 조선인 병사 현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황해라는 예명은 그가 젊은 시절 독립운동 진영에 몸담게 되면서 알게 된 백범 김구 선생이 그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한다. 가족들은 그가 연기활동을 하면서도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에 항상 참석했다고 밝혔다. 1949년 한영모 감독의 영화 성벽을 뚫고로 데뷔했으며 쌍곡선 1956년, 나는 고발한다 59년, 오인의 해병 61명, 도망자 65명, 독짓는 늙은이 69년, 신받다 79년 등 50년도에서 70년도의 대표적인 한국 영화의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성국고 완고한 그 시대의 한국 남자 한 단면을 대변해 왔으며 1971년에 평양 폭격대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1978년에는 부초로 한국 연극 영화 예술인상을 받는 등 수많은 연기상을 휩쓸었고 2003년에는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81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의 주연을 끝으로 사실상 영화 일선에서 물러선 그는 이후 철인들과 독불장군을 거쳐 1990년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을 마지막으로 음악에서 은퇴했다. 총 222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특히 액션 영화에서 더 빛을 발하여 한국의 제임스 캐건이라고 불렸다. 1997년부터 당뇨병으로 투병하다가 2005년 2월 9일 설날 당일에 서울 방이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49년 새별 악극단에서 활동하던 가수 백설이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사남 일녀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국 분석을 볼게요. 병월주와 무술신은 연체고 병신합 진술충 유술천으로 연월의 재간을 제하는 재용 구조인데 제합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게 이제 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의 확장된 주인공 이런 걸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이 하나가 나머지 것들을 제압을 하든지 잡으러 가든지 깨트리든지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고, 팔자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내가 깨질 때, 이럴 때는 몸이 나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죽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확장된 주인공 이 아바타 찾는 게 팔자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이 병호 무술이 하나예요. 하나로 보시면 되시고 이걸로 이제 병임충 또 무토가 임수를 제압하고 병신합을 하고 또 아래에서는 술토로 진술충하고 유술천하고 양이 음을 잡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 팔자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황해 씨가 그 영화 배우로 대성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 혹시 그 배우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그 요인도 지금 그 사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예,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영화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포국도 나와야 되지만 중요한 게 술토였잖아요. 술토, 무토. 근데 우리 황해 씨는 보면 이 시에 두 개가 다 있어요. 무술이. 그리고 이제 이 무구술을 갖고 이 팔자에 양이 음을 잡으러 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음을 완전히 제압을 하면은 공직자로서 대성하는 팔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두 개의 글자가 지금 반반씩 나눠져 있죠. 이럴 때는 제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공직자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술토를 이용해서 진을 잡으러 가고 병화가 병임충하고 또 병신합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은 영화를 했다. 그리고 영화로 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의 흐름이 이 병술대원까지 잘 갔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인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독립운동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좀 유명한 얘기였었나 보죠. 근데 그것도 그러면은 사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찰들 사주를 보면 네. 경찰들 사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항상 양이 음을 잡으러 가요. 이게 음은 범죄인, 이제 도둑 이런 것들이고 양은 이제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관 이런 거거든요. 네. 자, 이 구조도 보면은 양이 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신유 임진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 애들 나쁜 놈들을 이제 징치하는 술로 진술충 유술천하고 무토로 임수 신금을 잡으러 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양반은 절대 나쁜 일 못해요. 아, 뭐 사기친다든지 남한테 가서 음흉하게 뭘 하는 그런 팔자가 못 됩니다. 이게 왜 양이 이렇게 음을 잡으러 가는데 바른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려운 시절이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으면 경찰들이 많아요. 아, 네. 네. 워낙 집안이 연예계 집안이라 좀 여쭤볼 것도 좀 많기는 한데요. 그 부인도 백설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도 나름 또 영화 배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시는 가수로 유명한데 예. 혹시 그것도 나와 있나요? 그분의 뭐 직업이나 부인의 직업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인은 항상 남자 팔자의 재와 식신상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가 이 신유가 재예요. 신유, 화극금, 내가 극하는 게 재니까 이 신유가 재인데 여기서 이제 병신합하죠. 여기 천간에서 이렇게 병신합하기 때문에 이 신유가 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 이게 병화나 정화 일주가 부인이 신유, 신금이나 유금일 때 다 미인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8월이거든요. 8월. 우리가 8월 보름달이 제일 아름답다 하죠. 아, 뭐냐면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간지를 배울 때도 배우겠지만 이 유금이라는 것은 화의 강한 기운이 여기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딱 압축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와요. 네. 이게 완결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유금이나 신금이 병화나 정화일주의 부인일 때는 부인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자, 그래서 백설이 씨라는 미인하고 살게 됐고 다음에 또 하나 가수를 왜 만났냐.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주에서 소리는 이 금하고 관계가 있어요. 금과 화가 이게 화극금, 이게 화로 금을 제압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병신합을 하잖아요. 병신합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인이 소리하고 관계된 직업을 한다.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나중에 또 다음 기회가 나오겠지만 이선희 씨 같은 사주도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네. 그 팔자에 그렇게 좋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유술천이 있어요. 이 유술천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백설이 선생님 목소리가 저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멋스러운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 그 나름대로 황혜님도 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멋진 부인을 만나셨는데 아들과는 다르게 백년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역시 사주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사주는 간단해요. 이게 이제 재고 부인이고 명예고. 근데 이 재가 다른 데 없어요. 딱 여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합을 돼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게끔 깔끔해요. 이 팔자 자체가. 네. 이 사주는 보기 좋은 사주가
진짜 좋은 사주입니다. 황해 선생님은 좋은 사주를 갖고 나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주 자체가 깔끔한 사주라 뭐 다른 여자 바라보고 할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부인이 이쁘신데요. 그런데다가 원래 성격 자체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성질도 대단하고 절대 바른 길로 가지 나쁜 길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뭐 뒷돈을 주고 뭐 주고 이러는 네.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되셨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아주 입지가 굳건한 그런 분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완전히 바른 길만 가는 분이라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홍록 씨가 아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런 연예인 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사주에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 요 사진이 나와 있죠. 젊었을 때 백설이 씨하고 이제 이 사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녀성은 임진이고 식신제사라여 자녀가 많고 똑똑하다. 임진 자녀성이 배임충 영화상이 있어 연예인으로 대성하는 자녀가 있다. 무자대원 가보년에 전용록이 출생했는데 무자는 임진 자녀성이 출현하고 가보년에는 자오충으로 자녀성을 인동하고 오수랍으로 자녀궁을 인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이 임진이 이제 자녀성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 팔자에서는 식신상관이 이 관사를 제하는 팔자들은 보면 자식이 많고 똑똑한 자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식신상관으로 관사를 제압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유명한 아들, 똑똑한 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면 병임충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 번 설명됐지만 정임합이나 병임충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수채화, 요거는 영상. 이게 이 그림을 요런 그림을 빛을 팍 비춰서 빛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나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요런 구조를. 그래서 이제 이 임진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영화나 이런 연예인 쪽으로 빛을 낼 그런 자식이다. 이런 게 이제 암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대운에는 이 무자는 이제 이 글자가 거꾸로 엎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무토가 진토가 되고 자수는 임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자수는 임수로 봐세요. 예, 갑오년에 자오충해서 이때 갑오년에 전용록 씨가 태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래 팔자 자체가 자식 중에 연예인으로 대성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식 궁인데 여기가 지금 술토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영화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들, 손자 대대로 분명히 영화하고 관련된 훌륭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암시한다고 봐야 돼요. 네. 식신상관은 손녀, 뭐 손자. 근데 이제 이게 손녀 쪽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할아버지 사주에 전보람이가 가수로서 잘 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다 암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잘 알아야 그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 그 굴곡을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그 황해님의 사주에 나타났나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우리 황해 씨는 보면 이제 이 병술대운이 제일 좋았습니다. 병술대운에 그 연기 대상은 다 받고 네. 할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원국에서 보시면 이 술토로 갖고 진과 이 음을 잡는 구조인데 사실은 이 세력이 비슷비슷해요. 양쪽이. 이럴 때는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와야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병술대운에 요게 왔어요. 요게 와서 강해지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대운은 이 해수는 진에서 나온 거거든요. 진에서 나와서 이제 이 해수나 진이나 같은 거니까 얘를 잡으면 요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정해자합하고 오해합하고 술토로 요걸 잡아서 이 대운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 대운이 제일 좋았고 이제 이 을류대운부터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요거는 이제 음이잖아요. 이쪽 제압해야 될 세력이 와서 나를 이렇게 극을 하게 되니까 반국이 되는 겁니다. 요때서부터는 이제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럼 혹시 그 좋지 않았다는 게 건강 상태인가요? 그 당뇨로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제 당뇨는 갑신대운부터 이제 이 당뇨병이 있어갖고 이제 안 좋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팔자에서 말하는 그 당뇨는 이런 겁니다. 이 술토가 주로 팔자에 있는 분들이 이 토하고 물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하고 물이 만나서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는데 토는 원래 성질이 달다. 이제 단 성질이 있고 이 물이 와서 이 단 물이 와서 물하고 서로 이제 어떤 토를 흐리고 물을 흐리고 이럴 때 이제 주로 당뇨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신대운이 되면 신자진 삼합이 돼서 물이 많아져요. 물이 많아져서 이 술토하고 관계가 물을 흐리기 때문에 이때 당뇨가 오는데 대개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이 꼭 당뇨가 있습니다. 네. 술토 있는 분들이 대운에서 물이 많아질 때 물을 흐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당뇨가 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마 갑신대운부터 이분은 이제 당뇨로 고생을 했고 그 계유대운 을류년에 사망을 했죠. 계유대운 을류년에 이제 돌아가신 이유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개수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병화는 개수가 오면은 임수는 좋아하는데 개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수가 오면은 개수는 이슬비, 안개 이런 거거든요. 병화는 밝은 빛인데 와서 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대운이 오면은 미술형 해서 고를 열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기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묘고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을류년에는 이 유금이 오면은 요 유금이거든요. 얘가 와서 이 자기 몸을 쳐버려요. 유술천으로. 이래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몸이 이 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들어가고 이런 운이 오기 때문에 이제 요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사주에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특별한 날 돌아가셨다고. 예, 설날 돌아가셨다고. 네. 그것도 나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날짜도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사주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라 그러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 잘 알면 전반적으로 대충 흐름을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아, 그럼요. 이게 거의 3,000년 동안 전수대에 내려왔던 그런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깊이 있는 어떤 공부나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네. 정말로 이제 이 팔자에 대한 어떤 시각이 열리면 그냥 무서운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미래를 다 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네, 교수님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주를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는 뭐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게 어떻게 중요한 거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이제 열월 일시가 네. 그 우리가 여기는 이제 조상궁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청년,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 여기는 이제 장년, 여기는 이제 말년 그래요. 근데 사주의 흐름은 항상 이 연에서부터 시로 이렇게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 사주가 흘러가는 목표점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여기가 목표점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조상, 여기는 부모, 여기는 나, 네. 처, 여기는 자식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아무리 젊어서 초년에 잘 살았지만 말년이 안 좋으면 좋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보면. 근데 초년 중년에 어렵게 살아도 말년이 좋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년을 대표하는 거. 그다음에 자식을 대표하는 그게 뭐다? 이 바로 시지가 돼요. 네. 이분도 지금 자식들, 손자들이 잘 된다. 영화 배우로. 왜? 이 지금 시지에 술토가 있잖아요. 네. 술은 영화랑 관련이 있고 무토도 영화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자식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고 분명히 훌륭한 연예인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벌써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자로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 팔자에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연월에 있는 사람은 초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지로 있는 사람은 말년이 좋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결과들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또 중년이나 이전에는 좋다가 말년에는 또 안 좋다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기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기입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내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럴 예.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자식들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지는 자식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없다든지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녀궁이 분명히 안 좋은 글자다. 이제 이렇게 또 짚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위치에 살았는가, 네. 이 대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운이 좋고 어느 운이 나빴는가,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이 시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자기 태어난 시간을요. 근데 이제 그릇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 활동에 그릇이 크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이 시를 갖고 추측을 해요. 아, 이분은 이 시를 대야만이 이런 그릇이 되겠다. 아,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든지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팔자, 이런 팔자들은 다른 글자들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서 이제 맞춰보는데 거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네. 풀어나가면.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 이제 어린 사람들은 좀 어렵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고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들은 풀기가 정확하죠.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의 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그 황해 씨에 대한 사주풀이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가문의 영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전영록 씨의 가족에 대한 사주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